여러분, 머신러닝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 딱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하는 알고리즘인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해야 한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뭘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KNN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으로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추측 방법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걸 알아야 이따가 볼 KNN이 얼마나 기특한 녀석인지 딱 비교가 되거든요. 이 단순 규칙은요, 이름 그대로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데이터 전체를 쓱 훑어보고 제일 많은 쪽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심플 그 자체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기업이 총 1000개가 있는데 보니까 정상 기업이 900개, 분식 회계를 한 기업이 100개예요. 그럼 이제 막 새로 생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쳐요. 그럼 이 기업은 정상일까요? 분식일까요? 이 단순 규칙에 따르면. 네, 뭐 볼 것도 없죠. 900개가 정상인데 당연히 정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900대 100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자, 방금 그 무작정 다수를 따르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똑똑한 방법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K 최근접 이웃, 우리가 보통 KNN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KNN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정말 우리 일상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때 그 사람 친구들을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걔랑 제일 친한 이웃들을 K명만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들 사이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친구 새로 왔는데 걔 어느 쪽 같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진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이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딱 4단계로 정리돼요. 자, 첫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지도 위에 딱 찍습니다. 둘째, 자를 들고 지도 위에 있는 모든 다른 점까지의 거리를 하나하나 다 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 그렇게 잰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애들 순서대로 K개를 뽑아요. 얘네가 바로 최근접 이웃이죠. 마지막으로 그 뽑힌 이웃들한테 투표를 시키는 겁니다. 자, 다수결로 정하자. 아주 민주적인 방식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 플러스 그룹과 마이너스 그룹이 흩어져 있네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X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바로 저 X가 과연 어느 팀일지 알아맞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K를 1로 정했다고 해볼게요. 이건 뭐냐? 그냥 딱 한 명,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X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군가요? 제일 작은 원 안에 있는 애를 보면 마이너스 팀이네요.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X는 마이너스 팀으로 결정. 끝. 정말 단순하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K를 7로 늘려봅시다. 이웃을 7명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제일 큰 원 안에 있는 7명을 한번 세볼까요?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플러스가 하나, 둘, 셋. 오, 4대 3이네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K가 7일 때도 X는 여전히 마이너스 팀으로 분류되네요. 자, 방금 보셨죠? K를 1로 하느냐, 7로 하느냐. 이 K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K를 대체 몇으로 정해야 하는가가 K-N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예요.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바로 이 K값 선택이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어요. 왼쪽처럼 K를 1같이 아주 작게 잡으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현미경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약간 이상한 데이터, 그러니까 노이즈 하나만 잘못 끼어들어도 결과가 확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K를 아주 크게 잡으면 이건 망원경으로 숲 전체를 보는 것과 같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잘 보지만 숲속에 숨어있는 작은 오솔길 같은 세세한 패턴은 놓치기 쉽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내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K,
그 골디락스 지점을 찾는 게 바로 실력인 겁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진짜 재밌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바로 타이타닉호 데이터에 이 KNN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에는 승객들의 좌석 등급, 성별, 나이 뭐 이런 정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KNN이 뭘 하냐면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승객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등석에 탄 22살 남성, 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K명의 다른 승객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K명 중에 몇 명이 살았고 몇 명이 죽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찾은 10명 중에 8명이 살았다. 그럼 이 사람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나이나 좌석 등급은 숫자니까 거리 계산이 가능한데 성별 같은 건 어떻게 하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거리가 뭐 몇 미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기술이 더미 변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남성은 숫자 1로 하자, 여성은 0으로 하자. 이렇게 글자를 숫자로 바꿔주면 컴퓨터가 드디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KNN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아 보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겠죠.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KNN의 장점과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볼게요. 제일 큰 강점은 뭐니 해도 진짜 쉽다는 거예요. 오늘 설명 들으시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복잡한 수학 공식 없이도 원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 이럴 것이다 하는 가정을 미리 할 필요도 없어서 유연해요.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가 만약 수백만 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거 하나 분류하자고 그 수백만 개랑 전부 거리를 재야 돼요. 당연히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차원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이게 대체 뭘까요? 이 차원의 저주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수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데이터가 사는 세상의 차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키, 몸무게만 보면 2차원 평면이죠. 여기에 나이를 추가하면 3차원 공간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뭐 혈액형, 사는 곳, 연봉, 변수를 수십, 수백 개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들이 사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서울에 10명 살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전체의 10명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옆집,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봤자 저기 부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이웃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이웃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예측력이 확 떨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무서운 차원의 저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KNN, 즉 내 주변 이웃들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아주 인간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알고리즘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다음 볼 영상을 추천받고 쇼핑몰에서 이런 건 어떠세요? 하고 추천받는 거, 이게 다 여러분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디지털 이웃들을 KNN과 비슷한 원리로 분석한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이 거대한 데이터의 세계에서 당신의 디지털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예측하고 있을까요?